한때는 돈이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을 오로지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살아왔다. 돈을 모으는 일은 생존 그 자체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이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인정의 척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였다는 사실을 은퇴한 이후에야 절실히 느낀다. 사람들은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만을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라는 것을. 첫 번째 사례는 67세의 박용호 씨 이야기다. 그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성실함과 철저한 계획성으로 주변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고 은퇴 후에도 넉넉한 퇴직금과 자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허전함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오랜 세월 직장 생활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친구도 취미도 없었다. 점심을 함께할 이도 없고 전화를 걸 상대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그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매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반복되며 서서히 웃음이 돌아왔다. 그는 말했다.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포기했던 관계와 따뜻한 교류가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던 그 순간이 그 어떤 금융 거래보다 더 진심으로 다가왔다고. 두 번째 사례는 64세의 김현숙 씨다. 그녀는 교사로 평생을 보냈고 자녀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낸 자립심 강한 사람이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아보겠다며 해외여행과 문화 강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비가 진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지역복지센터에서 고령자 돌봄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김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밥 한 번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오랜 교직 생활 동안 느끼지 못한 깊은 만족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 되었다. 김현숙 씨는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세 번째 사례는 70세의 장재민 씨다.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고 아이들이 자랄 때도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아내가 입원한 병원 침대 옆에서 그는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병실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하면서 그는 말로는 다 못할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병원비를 낼 수는 있지만 사랑을 대신 전해줄 수는 없다. 내 곁에 있어주던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는 퇴직 이후에야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화를 시작했고 비로소 가정이란 이름의 진짜 의미를 배운 셈이었다. 이 세 사례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은퇴란 단지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엔 눈앞의 성과와 수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은퇴 이후엔 보이지 않던 가치들이 도드라진다.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의미, 시간의 깊이 같은 것들이 하나씩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돈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 은퇴한 이들이 다시 인간적인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삶이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채우는 시간이란 점이다. 그동안 밀어놨던 인간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야 배운 진짜 소중한 것들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지나쳤던 것들이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주는 이웃의 얼굴, 식탁 건너편에 앉은 가족의 눈빛, 가벼운 산책길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인생을 따뜻하게 데우는 자산이 된다. 은퇴란 어쩌면 지나온 삶을 다시 쓰는 시간이다. 젊은 날 돈을 줬으며 흘려보냈던 수많은 순간을 이제야 되짚으며 소중한 것에 눈을 뜨는 시간이다. 박영호 씨는 이웃 아이의 이름을 외우며 웃음을 되찾았고 김현숙 씨는 타인의 삶에 손 내밀며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했으며 장재민 씨는 아내의 눈물 속에서 가족의 진심을 비로소 마주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 그것은 결국 사람이고 시간이고 나눔이며 마음이다. 늦게 깨달은 만큼 더 깊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은퇴라는 생의 전환점은 단순히 일터를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시기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경제적 준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얼마의 퇴직금을 받았는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가 화두가 된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경제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은퇴 이후 삶을 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도 돈 이외의 것들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안정이 삶의 조건이라면 정서적 만족과 관계적 풍요는 삶의 내용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은퇴를 했는데도 허무하고 공허하다. 당장 필요한 건 없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다. 이러한 감정의 근저에는 관계의 단절, 목적의 상실, 자기 존재감의 위축이 자리한다. 은퇴란 노동의 종식인 동시에 소속과 역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온다. 직장은 곧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그곳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삶의 무게를 결정짓는 척도였다. 하지만 그 무대가 사라지면 자신을 정의할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그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결코 경제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다. 관계의 회복, 의미의 재구성, 존재감의 회복이다. 첫째, 관계의 회복은 가족과 이웃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다지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소원해진 가족과의 재접촉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대화는 어색하고 배우자와는 무심했던 세월만큼의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회피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일, 일주일에 한 번 자녀에게 안부를 묻는 일, 이웃의 이름을 외우고 인사하는 일이 모든 작은 시도가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의미의 재구성은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조직의 일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지역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간다. 타인을 위한 활동은 자칫 무력해지기 쉬운 은퇴자의 삶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감각을 불어넣는다. 누군가의 안부를 챙기고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곧 삶의 의미가 된다. 셋째, 존재감의 회복은 자기 자신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은퇴 후에는 성취 중심의 자기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보다 어떤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는가가 중요하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하루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일,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일, 오랜 친구와 느릿한 산책을 하는 일, 모두가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안정보다 더 오랫동안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관계, 의미, 존재다. 이것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은퇴 전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길러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은퇴 후에도 계속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연결되고 다르게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은퇴는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막상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방향을 잃기 쉽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다. 경제적 준비는 이 질문의 바탕이 되어줄 뿐 그 해답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은퇴 후에야 배운다는 고백은 결국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수단 중심으로만 바라봤다는 반성이다. 돈은 수단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퇴 이후 그 돈이 진짜 제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취미에 쓰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될 때 그 돈은 삶을 지지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하지만 반대로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소비, 불안에서 비롯된 과시, 지루함을 잊기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면 돈은 점점 삶을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은퇴 후의 소비는 목적 있는 소비여야 하며 그 목적은 삶의 질과 연결돼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 또한 여기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은퇴자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계의 복원과 활동의 다양성, 그리고 노년기의 존엄성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역할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채워야 하며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삶의 목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결국 은퇴란 경제적 독립이 아닌 삶의 방식의 전환이다. 그 전환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곧 삶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늦게 만났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은퇴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할 것이다.